왜냐면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딱히 뭐 할 게 있나 싶은 거죠. 가장 가볍게 주신 벌 같은데 항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들의 싸움은 더 치열해진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공방전과 큰 관련 없어 보이는 특수교사들의 성명서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5일 문제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호민의 자녀가 교실에서 본인의 바지를 내렸고 그것을 같은 반의 학생이 본 것. 원칙대로라면 장애 아동이라도 학교 폭력으로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특수교사가 학폭위로 넘어가서 징계받는 것을 막았고 대신에 피해 아동과 문제를 일으킨 아이는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분리가 되어 특수반에서 수업을 받던 중 현재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주호민의 자녀 가방에 녹음기가 있었고 녹음된 내용 안에서 정서적 아동 학대로 여겨질 만한 특수교사의 발언이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주호민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됩니다. 1심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정서적 아동 학대로 유죄. 5건 중 유죄 판결로 받은 한 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만 판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죠. 이미 판결이 났으니 끝난 게 아니냐고요? 1Q60팀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당 판결의 결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앞으로 받을 교육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 적도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받는 현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죠. 사실 저도 비슷한 걸 겪었어가지고 성적인 관련된 거였어요. 이제 여학생들 좀 다수랑 엮이게 됐고 신고 과정이 들어왔는데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장애 학생이니 이게 학폭에 안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는 다 FM으로 학폭에 넘겼거든요. 조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절차대로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아 우리 애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거를 고쳐야 하는 게 맞구나. 장애 아동이 잘못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장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비장애 아이들과 똑같은 잣대로 들이대고 똑같이 가르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은 곧 장애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이런 우려가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절차는 그 일반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아이가 바르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하는 교육 절차들이에요. 아이들이 정신 연령이 3살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행동이 자기가 잘못하는 행동, 바른 행동 다 알고 있거든요.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학습 및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는 장애 학생의 독립적인 삶의 성취입니다. 특수교육에서는 생활연령이라는 걸 또 배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연령은 낮지만 생활하는 연령은 저희랑 똑같잖아요. 생활연령에 맞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가르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에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학부모님들께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잘 지내려면 사회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어머님께서도 사회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냉혹한 거고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졸업하면 끝이에요. 특수교육은 사실. 그 전까지 어머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계속 요구하셨다가 졸업하면 선생님 우리 애들 어떡해요? 어디 가요? 막 이렇게 그 전까지 분명히 어머니 이거 지금 당장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업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림에도 당장 내일을 살아가시는데 좀 급급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되게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만을 바랐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장애 아이를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 장애 아이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되게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뭐 비장애 학생이건 장애 학생이건 조금 더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서 나중에 사회 졸업했을 때 나보다도 더 통합교육을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더 나오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일로 많이 좀 위축되지
있지 않을까. 수업 중 녹음기 사용의 허용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고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누가 싸움에서 이기느냐를 관전하기보다는 특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